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봉초등학교 수석교사 손준호입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수증기, 간이 습도계라는 주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과학 실력을 위하여 금요일에 과학 터치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지금 저는 상당히 덥습니다. 왜 더울까 생각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열도 있고요. 또 이 안에 습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습도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김이 없으면 밥을 잘 먹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김을 먹고 나면 꼭 아래쪽에 무언가 저렇게 하얀색이 들어있더라고요. 저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습기 제거제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2달 전쯤 김을 먹는데 김 봉지를 딱 뜯었더니 세상에 김이 축축하게 거의 빨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김을 쭉 열어서 봤더니 맨 바닥에 세상에 포장하는 과정 중에 습기 제거제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을 맛있게 먹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습기 제거제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공기 중에 떠 있는 여러 습기를 제거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부님들 보고 계신다면 주부님들께서는 저기 나와 있는 습기 제거제 뜯어가지고 알갱이들을 별도로 모아서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실제로 저의 옷장에 있었던 습기 제거제를 가져왔습니다. 물 먹는 땡땡인데요. 이 습기 제거제 속에는 상당히 많은 염화 칼슘제가 들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마술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이 염화 칼슘은 자신의 무게에 무려 14배 정도의 습기를 머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친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기 중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 습기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서서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저도 사실 억지로라도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좀 짜증이 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짜증이 난 까닭은 바로 불쾌지수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불쾌지수는 기온과 습도의 조합으로 사람이 느끼게 되는 또 하나의 온도인데요.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괜히 짜증이 나고 옆 사람과 부딪히면 성질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불쾌지수가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우리의 센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수업을 같이 들으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증기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본 상식을 업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습도와 관련된 뉴스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자마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기사입니다. 아침 9시 전부터 무려 30도까지 올라간다면 여러분 학교에 간다면 아마 40도가 훌쩍 넘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것은 장마가 끝났는데 시원하기는커녕 장마의 그 끈적끈적한 수증기들이 공기 중에 많이 떠 있는데 세상에 온도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찝찝한 느낌을 받게 된답니다. 습도까지 높아지고 전국이 열탕으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습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인 이 시국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습도와 코로나와의 관련성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습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코로나 확산이 줄어든다는 거 혹시 처음 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 중에 습도가 너무 없으면 우리가 침이 튀기잖아요. 비말이라고 하지요. 이 비말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 있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이 비말이 습기를 머금어서 바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습도라는 게 우리의 코로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중에 있는데 습도가 혹시나 점점 건조해져서 1%씩 하락한다면 코로나가 무려 7% 이상 감염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 습도는 우리의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 습도를 정말 민감하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약간의 비염과 코막힘이 있거든요. 이 습도와 온도에 되게 민감합니다. 저처럼 코가 많이 막히는 친구들은 아마 그 고통을 많이 아실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사를 보면 대략 실내 온도가 20에서 25도 정도, 그리고 습도가 50에서 한 60% 정도 된다면 여러분의 코막힘 또 비염에도 어느 정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실내의 온도와 습도에 밀접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여러분께서 잘 조절한다면 여러분의 건강 또한 지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습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지만 습도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의 결말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자. 그렇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도 좋지만 이 지식을 알아서 여러분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되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습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이런 엄청난 용어들을 쓰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습도에 대한 어원과 그것들을 한국어로 바꾸었을 때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습도를 영어로 humidity라고 발음합니다. 발음 괜찮았습니까? 열심히 연습해 왔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 humidity에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HUM이 바로 earth라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d, 어떠한 상태, 그리고 ITY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명사화시키는 것. 그래서 땅의 상태를 명사화시킨다. 다른 말로 땅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땅과 같은 상태, 혹시 아침에 이슬이 자욱하고 땅이 축축해진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다면 습도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습도를 한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자로 보면 습자가 축축할 습, 물기가 젖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도는 법도도 다른 말로 법률과 제도를 말합니다. 해석해 보면 물기가 젖어 있는 정도를 어떠한 규격에 맞추어서 정한 것, 이게 바로 습도가 되겠습니다. 영어도 확인하셨고요. 한자도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한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 이 부분은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량. 한 번 더. 공기 중에 수증기량.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부분이 방이 됐든 혹은 강의실이 됐든 학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를 나름대로 수치화시킨 것들, 이런 것들을 습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습도는 주로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습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실은 습도가 어떻던가요? 습도란 단어가 잘 어색하면 습기란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빨래를 막 돌려서 빨래에서 나온 그 빨랫감은 물기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젖어 있는 그 빨랫감을 여러분의 안방이나 공부방에 널어 놓으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빨래가 말라 있죠. 그때 그 방에 들어가 보시면 공기가 꽤나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습도란 단순히 과학적인 개념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를 눈에 보이게 하는 간이 습도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잘 따라오시면 오늘 간이 습도계의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 계속 봅니다. 셀로판지, 오늘의 주인공 셀로판지입니다. 우리 문구점에 가면 쉽게 구하는 셀로판지인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만 썼지 이거를 과학 시간에 써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셀로판지가 과연 습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입니다. 오늘의 탐구 주제입니다. 셀로판지가 습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찢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설마 구겨져서 하늘은 날아간다는 생각을,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셀로판지는 습기를 만나면 무언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그 가설이 맞는지를 나중에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실험은 크게 3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셀로판지를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 셀로판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눈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대신 오늘은 저의 손바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2개가 있는데 그 위에 A4 종이를 올려놓고 다시 셀로판지를 올려놓았을 때 과연 셀로판지는 어느 쪽에서 좀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 차가운 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반대로 따뜻한 물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반대로 둘 다 일어날까? 아니면 둘 다 일어난다면
어느 쪽의 셀로판지가 어느 쪽보다 어떻게 변할까 기타 등등 여러분께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세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셀로판지를 가지고 만드는 셀로판지 간이 습도계입니다. 이 간이 습도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셀로판 간이 습도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습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시 한번 꼭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랑 함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준비되셨나요? 실험실로 가보겠습니다. 슝! 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깨끗한 손을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셀로판지를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셀로판지, 오늘 저는 빨간색을 준비했는데요. 이 빨간색 셀로판지를 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안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의 손바닥 위에 셀로판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맞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손바닥 위에 셀로판지를 올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 셀로판지가 춤을 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셀로판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려 있는데요. 이렇게 말려 있는 까닭은 아마도 저의 손바닥 위에 있던 공기가 셀로판지 위로 올라가면서 셀로판지가 아마도 흡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봤던 실험 말고 이제 두 번째 실험에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비커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제가 따뜻한 물을 넣을 거고요. 한쪽에는 차가운 물을 넣을 겁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다시 그 위에 셀로판지를 올려 놓을 겁니다. 과연 따뜻한 쪽과 차가운 쪽에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가운 물을 한쪽 비커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따뜻한 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반드시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상 조심하시고요. 네, 갑자기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꾹 참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이를 이렇게 비커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가운 쪽과 따뜻한 쪽에 셀로판지만 올려놓으면 모든 실험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쪽 그리고 따뜻한 쪽, 과연 셀로판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시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그러면 바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가운 쪽 위에 셀로판지를 올려놓고요. 이번에는 따뜻한 쪽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차가운 쪽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따뜻한 쪽 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훨씬 더 자유롭게 셀로판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따뜻한 쪽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종이를 투과해 그 위로 올라올 때 셀로판지가 훨씬 더 많은 습기를 머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가운 쪽도 시간이 지나면 증발을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는 가지만
그래도 따뜻한 쪽이 훨씬 더 공기 이동이 활발하여 셀로판지가 습기를 머금고 있음을 눈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셀로판지, 우리가 미술 시간에만 썼던 셀로판지가 이토록 습기에 민감하다니 이제는 세 번째 실험을 통해서 셀로판 습도계를 직접 만들어 보고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셀로판 습도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수증기로 바꾸어 줄 수 있을지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험으로 같이 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험 첫 번째와 실험 두 번째 잘 보셨죠?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실험입니다. 셀로판 습도계를 직접 만드는 것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깔끔한 영상으로 나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큐! 셀로판지를 준비하시면 그 위에 자를 내고 선생님처럼 가로 3 정도, 3cm 정도, 세로 20cm 정도 되는 곳에 점을 찍은 다음에 그리고 조심히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자르는 동안 여러분도 잘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잘라볼까요? 짜잔! 선생님은 이렇게 셀로판지를 조심히 잘 잘랐습니다. 그리고 클립을 5개 혹은 6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또한 테이프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클립을 뭉쳐서 셀로판지 끝부분에다가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5개 혹은 6개를 선생님처럼 뭉쳐줍니다. 자, 뭉쳤으면 이 뭉친 클립을 이제 테이프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프를 뜯어서 이렇게 클립을 테이프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감으셨죠? 그리고 끝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 벌써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클립을 셀로판지에 붙였으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핀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핀은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요. 이 핀을 이 아랫부분에 클립의 사이사이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끼우면 선생님처럼 짠 하고 아마 꽂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셀로판지를 벽이나 다른 곳에 붙여야 되는데 붙인 다음에 습기를 머금게 되면 셀로판지가 벽에 붙거나 종이에 붙을 수가 있어서 약간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생각한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립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클립의 가운데 부분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똑바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셀로판지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테이프를 뜯어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드락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요.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드락의 끝부분에 셀로판 습도계를 연결할 건데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함께 세워봅니다. 세우면 바로 고정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보이신가요? 이렇게 보시면 고정이 되는데요. 특히 이 끝부분, 이 뒤에 있는 이 끝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우드락에다가 꽂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셀로판 습도계가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정이 되셨다면 맨 처음 셀로판 습도계의 위치에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실험실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방금 여러분들이 만든
셀로판 습도계를 이렇게 벽에다가 고정을 하였습니다. 처음 위치가 나오는데요. 이제 분무기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무기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뒤에가 붙었을 거니까 잠시 떼어주시고요. 이렇게 떼어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점점 길이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셨나요? 점점 길이가 늘어나고 있네요. 이처럼 셀로판지는 습기를 머금게 되면 길이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보셨던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바로 셀로판 간이 습도계는 습기를 머금게 되면 다시 습기를 흡수하게 되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셀로판지를 가지고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은 수증기를 셀로판지가 늘어나는 걸 확인하여 눈에 보이는 수증기로 우리가 잠깐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셀로판지는 습기를 흡수하면 늘어난다. 꽝꽝꽝. 여러분들 실험 잘 보시고 실험 결과까지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은 수증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습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 여러 가지 지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죠. 신문지하고 숯이 보입니다. 선생님은 숯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신문지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축축하거나 비가 오는 날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신발장에 넣어놓고 다음날 신고 가려고 보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찝찝합니다. 자, 그때 쓰는 팁. 그렇죠. 신문지를 찢어서 구긴 다음에 신발 속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잖아요. 어느덧 신발의 겉면은 말라 있고요. 신문지 속에 그 많은 습기가 쫙 스며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부지런하면 중간중간에 신문지를 바꾸어서 끼워주면 더 좋겠죠. 신문지 무턱대고 버릴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숯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숯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투명한 용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가득까지는 아니지만 넘치지 않게 그리고 숯을 넣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숯이 물을 빨아들여서 천천히 공기 중으로 내뱉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천연 가습기라고 하지요. 물론 빨래를 널어놓는 것 또한 천연 가습기 중에 하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산을 지나가다 보면 솔방울 같은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시커먼 색 말고요. 약간의 적색, 갈색 같은 느낌? 이런 색깔에 갖고 있는 솔방울을 잘 모아 놓습니다. 그 다음 그 솔방울을 깨끗하게 삶는 물에, 끓는 물에 삶아가지고 그 솔방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솔방울이 그 물을 쫙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넓은 곳에 솔방울을 펼쳐 놓으면 그 솔방울이 천천히 공기 중으로 습기를 내뱉으면서 모아졌던 솔방울이 하나씩 벌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때 완전히 다 벌어지면 다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방법대로 물을 다시 주면은 솔방울 또한 또 하나의 천연 가습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것도 맞습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코로나 이야기로 시작했고요. 비염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요. 여름이 아니어도 또 겨울철 되더라도 실내의 습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온과 습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일단 습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습도를 조절하여 건강을 지킵시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도 이겨보고요. 습도를 잘 조절하여 여러분의 건강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지켜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꼭 구독 눌러주시고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봉초등학교 수석교사 손준호였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